두 문제점으로 나옵니다. 그만큼 얘가 중요한 데입니다. 근데 이거는 암기하려고 하지 말고, 암기할 건 몇 개 있는데 잘 이해를 하기 바랍니다. 공범이란 공동으로, 응? 공동으로 범죄를 같이 하는 걸 뭐라 그래? 공범이라 그래. 공범. 범죄를 같이 하는 거야, 여러 명이서. 자, 이런 공범은 두 개가 있어요. 임의적 공범이 하나 있고 필요적 공범이 있어요. 임의적 공범은 임의가 뭐예요? 마음대로야. 공범으로 할 수도 있고 공범으로 안 할 수도 있어. 여기는 뭐라 그래? 임의적 공범. 임의란 말, 자기 마음이란 말이야. 필요적 공범 뭐야? 반드시 같이 해야 되는 걸 뭐라 그래? 필요적 공범이라 그래. 필요적 공범. 그러면 임의적 공범은 뭐가 있냐면 공동, 정범, 교사범, 종범이 있어. 그리고 이제 특별한 게 뭐 간접 정범이 있는데 여기는 뭐가 있냐면 대항범이 있고 집합범이 있어. 여기는 이제 형법 총칙이가 있어요. 지금 시간이 배울 거야. 자, 요런 문구도 시험에 나와. 잘 나와. 대항범에는 대항범, 그러니까 대항범의 대항범이야. 대행범이 아니라. 이 대항범 사이에는, 그러니까 만약 A와 B가 대항범이야. 요 둘이는 공동정범 아니지. 맞지? 교사범 아니지. 종범 아니지. 맞잖아. 이해돼요? 공동정범은 어디다 쓰는 말이다? 임의적 공범. 갑과 을이 있는데 이 어느 범죄를 갑은 혼자 할 수도 있고 뭐야? 을하고 둘이 같이 할 수도 있어. 여기는 뭐라 그래? 임의적 공범이라 그래. 그러면 요 갑과 을이 이제 어떤 관계냐 이 말이야. 따라서 둘 다 정범이 뭐라 불러? 공동정범. 한 놈만 정범이고 다른 한 놈은 정범이 아니야. 그럴 때는 뭐라 그래? 교사범 또는 뭐라 그런다? 종범이라 불러. 그런데 A와 B는 대항범이다 이랬을 때는 여기는 둘이 공동정범이 아니야. 각각 뭐야? 정범들이야. 교사범이 될 수가 없어. 요 놈만 갖고도 시험 튀어나온다고. 우리가. 알겠죠? 집합범 같은 거는 이제 엄청나게 많아. 수십만 명을 말해. 수십만 명을. 자, 그래서 쭉 한번 읽어볼게요. 공범에는 임의적 공범과 필요적 공범이 있다. 임의적 공범은 총칙에서 말하는 공범이다. 구성요건, 범죄 사실은 단독범으로 되어 있지만 수인이 구성요건을 실현하며 이들을 임의적 공범이라 한다. 구성요건은 즉 형법에 되어 있는 범죄 사실을 구성요건이라 한다. 단독범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같이 할 수도 있고 한조사 할 수 있는데 수인에 대한 관계나 처벌이 형법 총칙에 기재해 있다. 그래서 이거를 임의적 공범을 다른 말로 총칙상 공범이라도 한다. 여기는 공동정범, 교사범, 종범이 있다. 필요적 공범은 구성요건이 수인이 있어야만 성립되는 범죄를 우리는 필요적 공범이라고, 여기는 집합범. 집합범은 안 합니다. 뭐 내란죄, 소요죄, 다중불해산죄인데 적어도 사람이 수십만 명 있어야 돼요. 수십만 명이. 그러면 내란, 혹시 옛날에 물어봤으니까 하나 체크해 봅시다. 내란죄에서 또는 소요죄에서 각자 구성원들은 그래서 그 소요죄 있는 사람들 사이 이 말이야. 공동정범 관계다 아니다? 아니에요. 교사범 관계다. 옛날에 20년에 한 번 물어봤던 문제야. 자. 그런데 시험에는 주로 뭐가 많이 나오냐면 왜냐면 여러분의 내란죄, 소요죄란 범죄가 흔한 범죄가 아니잖아? 요거는 아주 흔합니다. 요게 많이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요놈은 암기를 해야 됩니다. 대항범. 왜 암기를 해야 되는가? 그러면 우리가 어떤 생각이 어려워요. 이게 대항범인가 아닌가? 좀 생각이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놈은 암기를 하기, 이러이러한 것들이 대항범이었구나라고 해서 요놈을 암기를 하기 바랍니다. 알았죠? 암기를 해야 됩니다. 대항범에는. 자, 먼저, 그러니까 내가 설명해보면, 그렇구나 하고 알 수는 있어요. 우리 저번에 그 뇌물에 관한 범죄 배웠죠. 여기는 반드시 뭐 한 놈이 있어야 돼? 주는 놈과 받는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맞죠? 그럼 얘가 뭐가 돼? 첫째, 뇌물죄에서 수뢰자와 뭐다? 공여자. 요 둘이를 뭐라 그래? 대항범이라고 그럽니다. 대항범. 이 둘 사이는 뭐가 아니야? 필요적 공동점검 아니죠. 각자 받은 놈 뭐가 돼? 수뢰죄가 되고 준 놈 뭐가 돼? 공여죄가 되지. 얘를 주는 놈은 수뢰죄 공동점검 이렇게 안 부르잖아요. 각각 별개의 범죄입니다. 이해되죠? 여기 제일 쉬운 문제입니다. 형량도 다릅니다. 받은 사람은 5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고요. 공여죄는 뭡니까? 5년 이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다릅니다. 형량도 각각 다릅니다. 공여죄, 공여자는 수뢰죄 공동정범 아니에요. 받은 놈은 무슨 죄? 수뢰죄. 준 사람은 무슨 죄? 공여죄입니다. 배임수재도 마찬가지. 받은 놈은 수재죄, 준 사람 무슨 죄? 증죄죄입니다. 여기까지는 쉽습니다. 내가 지금 3번 문항이 계속 시험에 나온다고 하는데 딱 한 번 나오고 안 나오네요. 자, 그럼 우리 이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어제 뭔 소설을 본데도 박근혜 그 탄핵에 대한 소설이 있더라고. 한번 읽어봤는데 그 소설 쓴 사람도 그 사람 이제 법 전문가는 아니지. 근데 객관적인 그 작가 입장에서 보는 시각인데, 그 사람도 나하고 비슷하더만. 잘못은 누구한테 있어? 변호사한테 있다고. 그렇게 써놨더라고. 자기는 법을 모르는데 흘러가는 문체가 그래. 자기도 그러니까 박근혜는 우리가 탄핵이 되는 그 순간까지도 설마 탄핵이 되겠냐 그랬어요. 대한민국 세계 역사상 어느 정도 좀 선진화된 나라에서 대통령 탄핵 안 당합니다. 그 쉬운 여릇이 아니야, 탄핵이라는 게. 알았죠? 조금만 좀 이렇게 했으면 안 됐을 건데. 자, 하여튼, 뭐, 잘했고 잘못했고, 어쨌든. 자, 봅니다. 박근혜 씨가 지금 이재용 씨한테 뇌물을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뇌물 액수가 3천만 원이 넘어가면은요, 징역이 아주 무겁습니다. 5년 이상입니다. 우리 배웠잖아요? 이게 어디가 규정되어 있냐면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박근혜 씨가 뇌물을 받으면 박근혜 씨는 죄가 뭐야? 수뢰죄. 이재용 씨는 죄가 뭐가 돼? 공여죄가 됩니다. 형량 각각 따로 처벌받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죠? 왜 이 둘이가 무슨 범위 아니야? 공동정범이 아니에요. 맞죠? 자, 그러면 여기 한번 읽어봅시다.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제2조입니다. 뭐 129조 뭐 이런 것들입니다. 범한 자가 뇌물 가액이 박근혜 씨가 1억이면은 10년 이하입니다. 이 129조, 130조, 13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 이게 전부 받은 사람입니다. 징역이 얼마라고? 그냥 1년, 1억이니까 10년 이상입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그 위에 뇌물을 공유한 이재용이는 몇 조에 적용받습니까? 133조죠. 맞죠? 그럼 박근혜 씨는 1억을 받았으니까 뭐가 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제2조죠. 이재용 씨는 제2조의 공동정범이 아니에요. 아닙니다. 이재용 씨는 그냥 133조의 뇌물 공여죄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박근혜 씨는 뇌물을 받아서 징역이 22년입니다.
22년이라고요. 왜? 10년 이상이니까. 그런데 이재용 씨는 133조니까 몇 년 이하 징역입니까? 5년 이하 징역인데요. 대한민국 뭐 재벌이고 쪽에서 해서 2년 6개월 받았습니다. 이재용 씨는. 엄청난 차이가 있죠? 왜 그래요? 박근혜 씨는 뭐가 적용된 거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이 적용된 거고, 이재용 씨는 뭐가 적용된 거예요? 형법 133조가 적용된 겁니다. 저번 주 거 프린트 없어요? 형법 충치? 없으면 가 달라 그래야 돼. 없으면 큰일 나. 빨리 가 달라 그러세요. 알았죠? 여기 있어야 돼. 이해되죠? 잘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에 특정범죄 가중처벌 제2조를 보게 되니까 받은 사람만 가중처벌하고 준 사람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이 없죠. 그렇잖아요. 왜? 133조 규정이 안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금품을 공유한 자에게 따로 처벌 규정이 없는 이상 공유 행위는 그와 대항적 행위 존재를 필요하는 상대방 범행에 대한 뭐가 성립되지 않는다? 공범이 아닙니다. 그래서 가중처벌을 못합니다. 이게요, 다른 시험엔 다 나왔는데 경찰직만 안 나왔습니다. 이 문항이. 조심합니다. 경찰직은 주로 뭐가 많이 나오냐면 2번이 잘 나옵니다. 무슨 누설죄가 있으면 누설자와 뭐가 있어? 듣는 자가 있어야 될 겁니다. 이것도 대항봉으로 합니다. 판례가. 누설자와 뭐다? 듣는 자. 누설이란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형법에 우리가 봤더니 127조 공무상 비밀 누설죄인데요. 공무원이 비밀을 누설했을 때는 2년 이하 징역이라는데 뭐가 없습니까? 누설한 사람은 처벌하는데 누설 듣는 사람 처벌 규정이 없죠. 듣는 사람은 처벌을 못합니다. 법에 규정이 없어요. 그래서 변호사 사무실 직원인 피고인 갑이 법원 공무원에게 피고인 의뢰에 대해서 부탁하자 수사 중 사건의 영장을 발부했죠. 누설했습니다. 이때 을은 뭐가 돼? 공무원이니까 비밀 누설죄죠. 이때 누설해라고 시킨 사람은 뭐가 아니다? 교사범이 아닙니다. 왜? 이 누설죄는 임의적 공범이 아니라 뭐다? 필요적 공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되죠? 그리고 세무사 등도 직무상 비밀 누설하면 안 되죠. 누설하면 누구만 처벌해? 누설한 사람만 처벌하고 듣는 사람은 처벌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 대항범은 처벌하려면 각자 무슨 규정이 있어야 돼? 처벌하는 뭐가 있어야 된다? 규정이 있어야 돼요. 규정이. 이건 관계없지만은 저번에 한번 한 것 같은데 말로만 합시다. 시험에 안 나오니까. 우리가 그 성매매도 당연히 상식적으로 무슨 범이야? 대항범이죠. 성매매도 왜? 매도한 사람과 매수한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 대항범이니까 처벌은 어떻게 해야 돼? 각각의 뭐가 있어야 된다? 처벌 규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노무현 전에는 매도인만 처벌했어요. 성매매를 매도하는 그러니까 뭐라 그럽니까? 그 여자들만 처벌했고 매수하는 남자는 처벌 안 했어요. 알았죠? 그래서 남자들은 처벌 안 했습니다. 당시에. 왜? 법에 규정이 없어요. 그러다가 이제 노무현 정권이 들어서면서 이제 매수자도 처벌을 합니다. 지금 뭐예요? 둘 다 뭘 합니까? 처벌을 합니다. 이렇게 대항범은 각각에 대한 뭐가 있어야 된다? 처벌 규정이 있어야 돼요. 됐죠? 자, 그건 이제 안 나올 겁니다. 정치자금법 봅시다. 정치자금법 보면 정치자금을 받는 자가 있고 주는 자가 있겠죠. 기부행위라는 게 이제 기부라는 것은 뭡니까? 기부하는 사람과 기부를 받는 사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맞죠? 근데 정치자금법에는요, 기부 받는 자만 처벌합니다. 그러면 이 기부 받는 자와 기부를 주는 자 사이는 뭐가 아니다?
공동정범이다 아니다? 아니라 이 말입니다. 이 말이에요.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자와 자의 범죄가 성립하지 않더라도 기부받는 자가 정치자금법이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받았다면 받은 사람은 정치자금 뭐가 돼? 부정사용죄가 될 겁니다. 받는 수수죄가 될 겁니다. 공직선거법 기부행위 제한 위반죄에서 기부행위 주체로 인정되지 아니한 자가 기부행위 주체자와 공모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 하더라도 주체가 되지 아니한 자를 이 기부행위 주체자와 뭐가 될 수는 없다? 공동정범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 다음입니다. 무면허 의료행위 있죠. 그거는 의사하고 누가 있어야 돼? 꼭 환자가 있어야 되죠. 그건 의료법에는 누구만 처벌해? 얘만 처벌합니다. 환자는 처벌 안 합니다. 안 합니다. 그래서 의사가 직도는 마찬가지 의사가 환자를 진찰하지 않고 처방전을 작성해서 교부한 행위 이거는 이제 의료법 위반이죠. 이것도 누가 있어야 돼? 의사가 있어야 되고 환자가 있어야 되죠. 누구만 처벌해? 의사만 처벌하고 환자는 처벌 안 합니다. 지금 현재 법상으로. 알았죠? 요즘에 뭐를 많이 하더라? 여러분 예전에 요즘은 잘 안 하더라. 예전에 막 쌍꺼풀 한참 많이 했잖아. 요즘은 잘 안 하지만 그 예전에 비싸니까 미장원에서 했단 말이야. 미장원 했을 거야 아마. 그 미장원에서 간단한 거니까 누구만 처벌해? 미장원 주인만 처벌하고 환자는 처벌 안 합니다. 법에 규정이 없어요. 처벌할 수 있겠죠. 법을 만들면. 맞죠? 처벌 안 합니다. 알았죠?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그런 게 있잖아. 음란물 같은 거 있잖아. 청소년 음란물 막 다운받고 이러잖아. 예전에는 누구만 처벌했어? 유포한 사람만 처벌했어. 법을 부려만든 누구 처벌해 이제? 유포를 하면 뭐야? 다운받아 갖고 있는 사람도 있겠죠. 가지고 있는 사람도 처벌합니다. 소지자도. 자, 문제는요. 그냥 이제 보게 해놨어. 본 사람도 처벌하냐는 규정은 아직 없습니다. 본 거는 처벌 못합니다. 하지만 이제 처벌하려면 뭐 이제 되겠지. 야, 그럼 가지고 있는 거나 보는 거나 똑같다 생각해보면 할 말은 없는데, 그러면 나중에 배우니 그건 너무 넓은 해석이 되죠. 그건 죄형법정기관. 법을 위반한다니? 법의 규정을 위반한단 말이야? 그건 죄형법정 위반이라고 합니다. 자, 다음입니다. 그 5번째는요, 변호사법 제34조입니다. 변호사 아닌 자, 그 다음에 변호사. 우리나라의 말입니다. 우리나라에 영리로 할 수 없는 회사가 법인이 2개 있습니다. 병원하고 변호사무실이 그렇습니다. 못합니다. 외국은 다 됩니다. 그러니까 그걸 한 지금쯤 좀 풀어버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영리병원을 만들어버리면 지금 의사들 다 작살나버립니다. 지금 여기 우리 요 빌딩에 의사들 있죠. 전부 다 뭐야? 설립 주체가 누구냐면 의사 자격증이 있어야 됩니다. 없으면 안 돼요. 그런데요, 외국 같은 데는요, 돈 많은 사람이면 누구나 병원을 만들 수 있습니다. 알았죠? 누구나 병원을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의사를 고용하면 됩니다. 그럼 뭐가 좋아져? 서비스가 어마어마해요. 왜? 내가 사장인데 의사들이 목에 힘주면 잘라버리죠. 그래서 의사들이 환자한테 벌벌벌 깁니다. 서비스 좋죠. 질 좋죠. 그 대신에 뭐가? 비싸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서비스가 좋으니까 당연히. 그래서 미국 같은 의료비가 엄청나게 비싼 거예요. 근데 미국은 잘못된 게 그럼 이혼을 시켜야 됩니다. 우리 같은 보건소 같은 데 시켜놔야 돼. 싱가포르에 그래 있거든요. 그러면 돈 없는 사람 어디로 가는 거야? 좀 서비스가 떨어지고 그런 데로 가야 되겠죠. 돈 없으니까. 그래서 의사들 우리가 지금 영리 의료보험을 못 만든 게 그래서 못 만든 거예요. 의사들이 그걸 반대합니다. 그 돈 없는 사람 어떻게 하란 말이냐. 근데 만일에 영리 의료보험을 만들었으면요. 이번 의사들 파동했죠. 못 합니다. 이번 의사들 파업할 때 여기 파업했어 안 했어? 안 합니다. 개인병원에서는 왜? 돈인데 왜 합니까 지금? 돈 벌어야지. 비싼 의료장비 돈 내야지. 못합니다. 여기서 대학병원하고 여기 한번 가보요. 어디가 서비스 좋아? 여기가 훨씬 잘합니다. 친절하고. 알겠죠? 변호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에서는요. 로펌이 있습니다. 그래서 막 변호사들이 막 수만 명이 된 데도 있어요. 돈만 있으니까 막 고용해가지고 쭉 해버립니다. 이랬죠. 우리나라에 몰래 해. 이걸 뭐라 그래? 사무장 그래. 사무장 병원, 사무장 변호사 사무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 돈 된 놈 따로 있고 겉으로만 변호사가 겉으로만 누가? 의사가 이렇게 합니다. 둘 다 걸리면 뭐 한다? 처벌됩니다. 처벌됩니다. 됐죠? 무슨 말겠죠? 그래서 변호사 아닌 자가 변호사를 고용했어요. 그러니까 이건 사무장 변호사 사무실은 반드시 몇 명 있어야 돼? 2명 있어야 되잖아. 변호사 아닌 사람과 누가? 변호사가 있어야 되잖아. 무슨 범이다? 대항범. 근데 법에서 누구만 처벌하냐면요. 변호사 아닌 자만 처벌합니다. 변호사법에서. 그 새끼들이야. 그럼 누구만 처벌하는 거야? 변호사 아닌 자만. 변호사는 처벌 못합니다. 알았죠? 처벌 못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무면 의료 행위도 마찬가지죠. 그럼 의료법 87조가 뭐라 되어 있습니까? 무면허 의료 행위를 한 자는 5년이었죠. 그러니까 무면허 의료 행위라는 것은 지금 의사 행위를 한 자가 있고 누가 있어야 돼? 받는 사람이 있어야 되죠. 누구만 처벌해? 한 자만 처벌합니다. 그래서 무면허 의료 행위를 한 자와 무면허 의료 행위자는 무슨 범이다? 대항범입니다. 자, 됐죠? 여기까지는 쉬운 문제입니다. 충분히 암기할 수 있어요. 수레와 공여, 누설, 기부, 무면허 의사, 변호사. 하나, 둘, 셋, 넷, 5개는 쉬워요. 예? 요게 지금 범죄 각자 무슨 범이다? 정범이죠. 수레자와 공여자, 누설자와 등자 맞죠? 여기는 범죄 각각 뭐가 됩니까? 각각 정범들이죠. 요들 사이는 공동정범, 교사범 아니죠? 이들 사이는. 그러면 이 사람을 누구라 그러냐면 이 사람을 어느 한쪽 일방입니다. 한쪽을 여간 A와 B라고 합시다. 그러니까 A와 B 사이는 요게 안 되죠. 공동정범, 교사범, 종범이 안 되죠. A와 B 사이는. 갑이 요 비범죄에 가담할 수도 있죠. 응? 야, B에게 공무원에 뇌물 좀 줘라. 이럴 수도 있잖아. 야, 좀 들어라. 응? 야, 어떻게 할 수도 있잖아. 그럼 요거는 혼자 할 수도 있고 둘이 같이 할 수도 있잖아요. 요 둘이는 대항범이 아니죠, 지금. 요 둘이가 지금 무슨 범이다? 대항범이고 B와 갑 사이는 대항범이 아니죠.
얘네들은 뭐가 돼? 총칙상 임의적 공범이죠.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잖아. 그래서 둘 사이는 뭐가 돼? 공동정범, 교사범, 뭐가 될 수 있다? 정범이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요 둘 사이는. 그래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봐봐. 요 둘 사이는 지금 무슨 범이죠? 대항범이죠. 그런데 의사가 간호사 보고 야 네가 대신 수술해 그랬어. 그 무면허 의사의 수술에 대한 범은 이 무면허 의사인 간호사하고 환자가 대한 범이죠. 의사는 아니죠. 의사는 시켰잖아. 의사는 그럼 얘는 무면허 의료행위가 되고 의사는 뭐가 돼? 무면허 의료행위 뭐 교사 공동정범이 될 거라고. 이게 가장 많이 나온 문제야. 고전적인 문제야. 이해돼요? 요게 고전적인 문제라고, 요게. 자, 읽어볼게요. 주의할 것은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자와 받는 자 사이는 대항범이지만 무면허 의료행위 그 자체란 용어를 쓸 겁니다. 요 행위 자체를 요거를 해라고 시킨 사람이란 말이야. 네 문해해, 이 행위에. 자체를 교사하거나 공무한 자는 뭐가 아니다? 대항범이 아닙니다. 의료인일지라도 의료인 아닌 자의 의료행위에 공모하여 가공하면 죄가 뭐가 돼? 공동정범 됩니다. 무면허 의료행위에. 의료인이 의료인 자격 없는 일반 의료기관 개설행위에 공모하면 의료법 위반죄 무슨 범이 된다? 공동정범이 됩니다. 여기는 시험이 많이 나왔는데 많이 나왔다 이 말이에요. 나왔습니다. 최근에 뭐가 나와서 여러분이 틀려버리니까 요거는 이제 하도 많이 나올까 안 돼. 요거 무슨 말인가 모르고 여러분이 암기해버린 사람도 있어. 어떻게? 그래. 의사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공동정범이 될 수 있어. 막 이렇게 너는 교사범이 될 수 있어. 이렇게 암기를 한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가 했죠? 그러니까 이것은 의사가 여기에 이제 의료행위 자체를 좀 교사한 거잖아. 됐죠? 최근에 뭘 말하고 여기 했어요. 자, 수뢰자겠죠. 공무원이 뇌물 민간인 자에게 제3자에게 뇌물을 주라고 부탁했습니다. 여기를 뭐라 그랬어? 제3자 뇌물 공여죄라 그랬어요. 공무원이 자기와 관계없는 제3자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뇌물을 주도록 했다는 거예요. 그럼 뭐가 돼? 이게 제3자 뇌물 공여죄라고 배웠습니다. 이 제3자는 공무원 관계가 없어야 돼. 맞지? 이 범죄 대항범은 누구와 누구야? 공무원과 누구다? 공여자란 말이에요. 맞죠? 얘가 범죄 주체자잖아. 둘이는 공동정범, 교사범, 정범이 될 수가 없지. 뭘 물어보냐? 얘란 말이야. 얘가 이 3자 뇌물 경외죄 교사범이나 정범이 될 수 있는가 이 말이야. 될 수 있다 없다? 얼마든지 되지. 얘는 뭐가 아니야? 당사자가 아니잖아. 여기에 최근 시험에 물어보고요. 당시 뇌물죄에서 내가 조심해라고 체크해놔라 했을 거야. 제3자 뇌물공여죄에서 제3자는 제3자 뇌물공여죄 정범이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말이야. 그러니까 제3자가 여러 번 나오잖아. 제3자 뇌물공여죄에서 제3자는 제3자 뇌물공여죄 정범이 될 수 있다 해서 제3자란 말이 3번 나와버리니까 여러분이
뺑돌아온단 말이에요. 이게 왜 시험에 잘 나온가? 바로 이 대항범이 아니고 대항범이 아닌 제3자지. 이 사람은 이 대항범 어느 일방에 대해서 뭐가 될 수 있어? 공범이 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냐 모르고 이거 물어보는 문제란 말이야. 됐죠? 여기까지가 최근에 많이 나온 문제야. 여기까지가. 됐어요? 7번은 바로 엊그제 판례입니다.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노동조합법 제43조가 뭐라 되어 있냐면 사용자의 채용자 안에서 이제 그 사용자는 쟁의행위 기간 중 노동자가 파업하고 있잖아요. 쟁의행위하고 있던 기간 중 중단된 업무 수행을 위하여 당해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해서는 안 된다 돼 있어요. 이게 이제 제43조의 사용자의 채용 제한이고 91조가 만일 위반하면 이 43조 1항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 징역이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해놓고 들어가 봅시다. 어느 노동조합에서 이제 파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노동조합에서. 그런데 이제 사장이 그 지게차 그 운전하는 사람 하나 고용을 했어요. 자기 이때 노동자들은 이제 파업하고 있으니까 그 사람이 이제 지게차를 운전해서 이렇게 물건을 움직이니까 갑자기 조합원들이 와서 이 사람을 때렸습니다. 이 사람 도망가니까 쭈려서 그래서 이제 경찰이 출동했죠. 그래서 이제 그 경찰은 당연히 두들겨 팼으니까 이제 폭력행 등 처벌법으로 이제 처벌했다는 거예요. 공동상해죄로. 죄가 무겁습니다, 이건. 그러자 이제 이쪽 변호사는 뭐를 주장했냐. 아까 지게차 운전하는 사람 있잖아요. 노동자 아닌 사람, 예부 들어온 사람 있잖아. 얘는 현행범이라는 겁니다. 범죄자라는 겁니다. 현행범은 누구나 뭐 할 수 있어? 체포할 수 있죠. 자기들은 이 근로자들은 현행범으로 이 사람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약간 상해가 난 거니까 정당방위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지게차 운전자가 범죄자 아니냐 이게 중요하죠? 지게차 운전자가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지게차를 운전한 사람이 현행범 범죄자면은 뭐가 돼? 이 노조 간부들은 무죄겠죠. 현행범 체포하면서 다쳤으니까. 지게차 운전자가 현행범이 아니라면 이 사람은 죄 없는 사람 두둑이 팼으니까 뭐가 돼? 2명 이상의 피해는 폭체법 정됩니다. 공동상해죄 어마어마하게 무겁습니다. 공동상해죄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뭐가 쟁점이 됐냐면 노동조합법 제43조가 쟁의 기간 중에서는 뭐 해서는 안 된다? 외부인을 채용해서는 안 된다고 돼 있죠. 맞잖아요. 여기를 판례가 뭐로 봤냐면 대항범으로 봤습니다. 왜? 사용자가 있고 채용된 자가 있잖아요. 이건 대항범이죠. 왜? 이 노동조합법 제43조가 적용되려면 사람이 몇 명 있어야 돼? 저거 2명 있어야 돼. 왜? 채용하는 사람과 채용되는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맞죠? 대항범이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되죠? 근데 91조가 누구만 처벌해? 채용한 사람만 처벌합니다. 그렇다면 채용된 사람은 범죄자가 아니죠. 맞죠? 그래서 채용된 사람을 두들겨 패면 뭐가 돼? 공동상해죄로 처벌한다는 겁니다. 항구적으로 이거는 왜 엄청난 판례냐 그러면 이 판례가 있으니까 막
노동조합에서 새끼들 막 문제요, 대번 파요 그런데 이게 왜 그러냐 그러면 그동안에요, 파업을 하잖아요. 이렇게 막 파업하면은 사용자는 급하니까 외부인을 끌어들일 수 있어요. 그럼 사용자는 처벌됩니다. 1년에 징역으로.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제 화가 나니까 사용자는 사장이 없지, 현장에. 현장이 없을 거 아니에요. 화가 나니까 누굴 두들겨 패는 거야? 그 채용된 외부인을 두들겨 팹니다. 그동안에 경찰이 손 놓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아마 무조건 잡아가야 됩니다. 맞는 사람이 무슨 죄입니까? 하루 좀 돈 벌고 가서 일하는데 두들겨 패. 사장 고소하면 되잖아. 그럼 사장은 1년의 징역이야. 알았죠? 굉장히 중요한 판례입니다, 이 판례는. 참고로 사장은 1년 이하 징역이지만 두들겨 팬 놈 여기 공동상해죄가요, 여기 3년 이상인가 될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무겁습니다, 이거. 알겠죠? 그래서 이제 함부로 폭력 행사하면 안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판례입니다. 그래서 이 판례는 당연히 시험에 책에도 없죠. 바로 지난달 판례니까. 어마어마하게 중요하다는 거. 채용 또는 대체 행위와 쭉 나오죠? 돼 있는데, 사용자에게 채용, 대체되는 행위에 대하여는 총칙상에 뭐가 적용될 수 없다? 공범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무슨 범위니까? 대항범이니까. 그래서 노동조합에서 파업 중에 의뢰사에 고용돼서 그 기중기를 운전한 대체 근로자 정을 두들겨 패면은 이거는 뭐가 돼? 정은 현행범 아닙니다. 공무수 처벌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거 하나 보자고요. 다시 한번 한다면 이 대항범 사이에는 공동정범이나 교사범이나 정범이나 대한 규정이 뭐 되지 않는다? 적용되지 않습니다. 적용되지 않습니다. 갑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부동산 소유자입니다. 나중에 할 건데, 이 사람이 약간 매도인입니다. 부동산을 팔았어요. 을이라는 사람이 매수인입니다. 샀어요. 그래서 중도금을 다 줬습니다. 그런데 아직 등기는 안 하고 있어요. 그 상태에서 이 사람이 비용에게 팔아버렸습니다. 매도하고 등기를 해버렸습니다. 여기를 이제 우리 나중에 뭐라고 배우냐면 부동산 이중양도라고 합니다. 부동산을 몇 번 팔아먹었다고? 그러면 부동산 이중양도가 되려면 사람이 몇 명 필요해? 적어도 3명 있어야 됩니다. 판 사람, 누구? 산 사람, 그 다음에 누구? 제3자. 이거 수익자라고 합시다. 제3자인 수익자. 저 그렇게 되죠. 얘하고 걔하고 얘한테 팔아먹었으니까. 그럼 얘는 이제 배임죄란 범죄가 됩니다. 배임죄. 그럼 얘는 이 배임죄 공범이 될 수 있냐 이 말입니다. 지금 쉽게 말해서. 배임죄 공범이 될 수 있냐. 어떻게 보니까 이거 대항범처럼 보여요. 왜? 사람이 몇 명 필요하니까? 하나, 둘, 3명이 필요하죠. 응? 맞잖아요. 그러니까 대항범이냐 이 말. 대항범 같으면은 얘는 처벌 못하죠. 처벌 규정이 없으니 얘만 처벌하니까. 그래서 이쪽 변호사가 그랬을 거 아닙니까? 이거 대항범이지 않냐는 거야. 매매니까. 사는 사람과 제2매수인이 있어야 되겠죠. 대항범인데 법에는 누구만 처벌해? 얘만 처벌하지 않냐. 얘는 공범이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라고 변호사가 주장한 거예요. 그렇다죠? 그렇잖아.
처벌을 안 했으면 이제 뭐 설명에는 편합니다. 처벌 안 했으면 무슨 범이야? 당연히 이 범죄는 뭐야? 두 번째로 산 제2매수인이 있어야 되잖아. 이중 매도가 되려면. 무슨 범이다? 대항범입니다. 근데 법에는 누구만 처벌해? 배임한 이 사람만 처벌하거든요. 얘는 처벌 못합니다. 둘이 공범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이렇게 설명하면 여러분이 얼른 이해가 돼요. 그렇구나. 그런데요. 판례가 뭐라고 했냐. 여기는 대항범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는. 여러분, 이 적이라는 말은요, 비슷한 이런 뜻입니다. 비슷한. 그러니까 예전에 민족적 감정,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민족의 감정, 이렇게 민주주의 적, 그러면 안 됩니다. 이 적이란 말은 함으로 비슷한 이런 뜻이에요. 대항적 유형이란 말은 뭐다? 대항범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대항범은 아니라는 겁니다. 왜? 배임죄라는 것 자체가 왜 없어도 혼자 할 수 있습니다. 왜? 회사 돈 갖고 혼자 팔아먹을 수도 있죠. 대항범 자체가 뭐가 아니다? 이제 배임죄 자체가 대항범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만 이건 특별한 유형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중양도는 배임죄 한 유형이지 배임죄 유형이 많단 말이에요. 배임죄라는 게 남의 재산을 관리한 사람 있잖아. 남의 재산을 관리한 사람이 그 재산을 맡긴 사람을 배신한 걸 뭐라 그래? 배임죄라 그럽니다. 그 유형이 많아. 예를 들어서 회사 사장이 대표이사가 회사 돈 주워 먹어버리면 뭐가 돼? 배임죄입니다. 조합장이 회사 돈 주워 먹으면 뭐가 돼? 배임죄고. 이렇게 그 배임죄는 많은 유형 중에 한 유형에 불과하다는 거야. 이걸 뭐라 그래? 대항적 유형의 배임죄라 그래요. 뭐가 아니다? 대항범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대항범이 아니니까 얘는 얘에 대한 뭐가 될 수 있어? 공범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해되죠? 대항적 유형의 배임죄, 대항범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한번 읽어보면 되겠습니다. 자, 됐어요. 여기까지 대항범입니다. 요거 이제 안 할 거야. 대항범은.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지금부터 총칙상의 공범을 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총칙상 공범이에요. 자, 사람을 살해한 자. 범죄 한 사람이죠. A가. 오늘 A를 뭐라 그런다? 정범이라고 합니다. 정범. 범죄 한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만일에 B라는 사람이 있을 때, 왜? A 혼자 할 수도 있지만 B가 있다라고 한다면 무슨 범위니까? 임의적 공범. 아까 필요적 공범 반드시 B가 있어야 되지. 임의적 공범이니까 A 혼자 있을 수도 있고 B가 있을 수도 있고 뭐야? 없을 수도 있었잖아. 임의적 공범이니까 반드시 있어야 되면 그럼 무슨 범이라 그래? 필요적 공범. 살인죄는 혼자 할 수도 있죠. 둘이 할 수도 있고 임의적 공범인데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요거 이제 정범이고 얘는 공범인데 같이 하죠. 같이 합니다. 얘를 정범, 얘를 뭐라고 하죠? 공범. 같이 하니까 공범입니다. 구성요건에 규정된 범죄 사실을 범한 자를 정범이라 그러고 가담한 자에 대해서 이게 공범이라고 하자. 그 정범과 공범을 이렇게 구별한다. 이것을
구별설이라고. 구별하지 않은 설도 있는데 그 몰라도 됩니다. 구별하지 않는 설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옛날에 있어요. 지금 더 없어요. 그러면 이제 얘가 공범인데 여기에는 다시 세 개로 나눕니다. 공동 정범이 있고, 그리고 이제 공범 그래가지고 교사범과 뭐가 있다? 정범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하고 둘이 같이 뭐다? 얘도 정범이다. 이걸 뭐라 그래? 공동 정범. 그러니까 정범은 얘도 정범이고 얘도 정범이다가 뭐라 둘이 합쳐서 뭐라 그래? 공동? 공동에서 뭐다? 정범이다. 교사범이다, 정범이다. 이제 정범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옆에 도와주는 사람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어떤 경우가 공동정범이고 어떤 경우가 이제 공범 설명에 들어가 있는데, B의 어느 행위가 이렇게 보면 공동정범이고 이렇게 보면 뭐일 수도 있어? 공동정범이 아니고 순수한 공범일 수도 있죠. 이때는 이게 뭐냐는 겁니다. 이때는 공동정범 개념 우위성 해가지고 두 개가 되면 뭐가 된다? 공동정범이 됩니다. 그래서 고전적인 문제입니다. 자, B가 A에게 절도를 교사했습니다. 그럼 무슨 범이야? 절도 교사범이 되는데, 그러면서 절도죄 공동정범이 됩니다. 그럼 뭐가 돼? 공동정범만 되고 교사범은 성립 안 됩니다. 뭐가 더 우선하기 때문에? 정범이 더 우선하기 때문에 이렇게 돼 있고요. 자, 그러면 정범 개념에 대한 학설입니다. 여기는요, 뭐를 조심하냐면, 이거 거의 안 나오지만 혹시 한 10년에 한번 나올까 모릅니다. 제한적 정범 개념설은 그 가로에 나와 있는 형벌 확장 사유설, 처벌 확장 사유설로 부른다는 것만 알면 되고, 확장적 정범 개념설은 형벌 제한 사유, 축소 사유. 그러니까 개념을 제한하면 뭐를 확장하고? 형벌을 확장하고, 형벌을. 개념을 확장하면 뭐를 축소한다? 형벌을 축소한다. 이래놓고 들어갑니다. 여기 중요합니다. 그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거를 다른 말로 뭐라고 부르는가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제한적 정범 개념설은 다른 말로 뭐라 그래? 개념은 확장하니까 형벌은 뭐한다? 제한하니까 확장, 형벌 확장이고, 확장 정범 개념은 개념은 확장하니까 형벌은 뭐한다? 축소. 이렇게 해란 말이에요. 제한 정범 개념설은 개념을 뭐한다? 하나만, 얘만 정범이야. 다른 사람 무조건 정범이 아니야. 개념을 뭐한다? 제한하지. 그럼 이 소리에 하면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A가 사람을 죽일 때 B가 못 움직이게 잡을 수도 있지. A는 정범, B는 뭐야? 공범이 되는 거야. 왜? B가 직접 죽인 건 아니잖아. A가 찔렀으니까. 무조건 얘는 공범이야. 맞죠? 사람을 찌를 때 뒤에서 잡은 놈이 공범이 된다는 건 무슨 소리야? 제한적 정범 개념설이야. 다른 말로 뭐라 불러? 근데 그 뒤에 잡은 놈도 있지만 망군 놈도 있죠. 전부 뭐다? 공범입니다. 공동이 뭐 아니에요. 공동 정범이란 말을 부정한다 이 말이야. 쉽게 말해서. 그러면 이 B는 여러 가지 유형이 있을 겁니다. 뒤에서 잡은 놈, 망본 놈, 돈 빌려준 놈, 어깨에 주물러준 놈, 전부 뭐다? 공범입니다. 얘만 정범이니까. 그럼 이 많은 사람 중에서 이제 각자 가담 정도에 따라서 뭐가 달라져야 돼? 처벌은 달라야 되겠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형벌은 얘하고 똑같이 처벌한 사람도 있고 더 적게 한 사람도 있고, 그래서 형벌의 범위는 얘가 이쪽까지 확장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뒤에서 잡은 놈 요놈이랑 똑같이 처벌해야 되겠지. 형벌 뭐라 그래? 확장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입니다. 확장 정범은
이 중에서 정범할 의사만 있으면 무조건 뭐다? 정범이다. 이게 뭐다? 확장정범 현상입니다. 얘뿐만 아니라 얘도 난 정범으로 할 거야. 그럼 뭐가 돼? 정범이 됩니다. 정범의 범위가 엄청나게 넓어져 버립니다. 확장정범 현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정범으로 할 의사가 있는 사람을 다 정범으로 처벌하면 또 그렇죠. 그래서 그 중에 가담 정도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정범이지만 처벌을 좀 줄여줄 수도 있습니다. 이게 처벌을 뭐라 그런다? 축소로 가는데 그렇게 중요한 데는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히 일거는 나야 될 겁니다. 우리나라 통설입니다. 통설. 판례입니다. 간단합니다. B가 A에 대해서 행위 지배를 하고 있으면 뭐라 그런다? 정범이라고 합니다. 행위 지배를 못하면 뭐라 그런다? 공범이라고 그럽니다. 이게 우리나라 판례입니다. 그래서 종범은 정범하고 차이점은 행위 지배를 했나 안 했나로 구별한다. 틀렸어 맞았어? 맞는 말입니다. 변호사 시험 문제이기도 하고 여러분 경찰직 문제이기도 합니다. 아주 점수 주려고 물어봅니다. 우리는 뭐로 구별한다? 행위 지배로 합니다. 정범은 뭐 한다? 행위 지배를 하고 이 사람의 공범은 행위 지배를 못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행위 지배를 우리나라 판례는 3개로 나눕니다. 이 사람 행위 지배를 실행 지배, 의사 지배, 기능적 행위 지배 이렇게 3개로 나눕니다. 행위 지배가 3개가 있다. 그럼 실행 지배는 무엇에 줄이는 말이냐면 B가 여기를 지배하는 겁니다. 이 사람을 지배하는 여기를 지배하는 거예요. 여기를 지배하는 걸 뭐라 그래? 실행 지배라고 합니다. 실제 행위를 지배한다는 거예요. 여기를 이 사람을 지배하는 게 그러니까 실제 행위는 누가 한 거나 마찬가지야? B가 한 거나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어떤 경우 해봅시다. 이런 거 있잖아. B가요 A를 들어가지고 에? 막 요거 C라 그럴까? 죽은 사람 C라 그럴까? 막 C를 두둑에 팹니다. 그러니까 A는 뭐야? 일종의 몽둥이야? 몽둥이. 사람이 아니라 도구야. 그래 범죄 같이 한 거 아니죠? 이거 누가 혼자 한 거야? B가 혼자 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실제 행위는 누가 한 거야? B가 했다니까. A는 단순한 뭐야? 범행의 도구야. 우리 이런 경우 있잖아. 힘 센 놈이 말이야. 힘이 세거든. A의 손을 잡고 막 C를 때린 거야. 이거 실제 누가 때린 거야? B가 때린 거야. A는 막 잡혀고 안 돼. 맞죠? 이건 둘이 같이 한 게 아니라고. 혼자 한 거지. 그럼 뭐가 돼? 이거는 당연히 공동으로 하는 B의 뭐야? 단독범이야 이거는. A는 범죄한 거 아니잖아. 실제 행위를 누가 했기 때문에 B가 그걸 실행지배. 무엇의 줄임말이다? 실제 행위를 지배하고 있다는 거야. 실행지배. 이해됐죠? A는 단순한 뭐야? 그냥 도구야 도구. 의사지배. 요 A의 의사 있죠? 범죄할 의사. 여기를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얘는 실제 행위는 누가 했어? A가 하긴 했는데
A는 어쩔 수 없이 한 거야. 왜? 범죄를 안 할 수가 없어. 안 하면 죽인다고 하니까 범죄할 의사가 얘한테 꼼짝없이 뭐 한다? 지배되어 있는 거야. 로봇이나 마찬가지야, 일종의. 하기는 근데 실제형이 누가 했어? A가 했어. A가 직접 했어. A는 뭐라 그래? 직접 정범이라 그래. 이해됐죠? 실체형이 누가 했다고? A가 했어. 근데 얘는 뭐야? A의 의사를 지배하고 있지, 뒤에서. 이렇게. 여러분, 나중에 배우면 뭐다? B는 뭐라 그런다? 간접 정범이라고 불러. 직접 하진 않았단 말이야. 뒤에 조종하고 있으니까. 간접 정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의 오늘날 이제 그 사회과학 용어입니다. 이 기능이란 말을 많이 쓸 겁니다. 이걸 펑션이라고 하는데 영어로 왜 우리나라는 그 기능이라고 틀린 말은 아니죠. 영어로 펑션이 이 뭐 기능적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원래 정확히는 이렇게 하면 안 돼. 영어 해석을. 나 영어 나도 잘 모르지만은 이 새끼들 해석 개같이 해놨어. 원래 분업이 맞아. 이 펑션이 분업이라는 뜻도 있거든. 그래서 오늘날을 분업사 이래야 맞는 말인데, 어떤 처음에 쪽발이 새끼, 왜냐면 우리나라 사회과학 일본서 많이 들어오거든요. 일본 애들 영어 진짜 나는 일본어를 내가 나 영어를 잘 못하지만 일본 가면 내가 영어 상위층에 들어갑니다. 여러분은 일본 가면 최상에 들어가거라. 진짜 영어 못하면 쟤들. 그런 말 아니에요. 여러분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못합니다. 일본 애들 영어. 근데 쟤는 전혀 그들은 뭐를 느끼지 않아? 불편함을 안 느낍니다. 왜 안 느껴? 두 나라만 쓰면 되니까. 그럼 우리는 불편함을 느끼냐? 안 느낀다 그래. 여기 안 나왔지만. 우리나라에서도 하나의 불편함 없답니다. 가서 한국말 하면요. 우리 애가 일본어 갔는데 지하철 참 물어보니까 금방 선언 와서 한국어 있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렇죠? 베트남 가서 한국말 하면 몇 번 시방되면 온답니다. 와서. 그쵸? 관계 없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이상한 사람들이 말이야. 무슨 영어가 없으면 대한민국이 망한 것처럼 해. 할 놈은 하면 되지. 경찰에 영어 와서 뭐해? 범인 때려잡으면 되는 거지. 필요한 놈 하면 되잖아. 필요한 놈만. 안 그래요? 난 미국 놈 많은데 영어에 내가 예전에 여러분 나이 좀 더 먹었을 때구나. 나 영어 잘 못합니다. 술이 떼게 됐는데 외국놈 하나 만났어요. 내 후배 옆에 하나 있었고. 내가 대화를 그렇게 잘하던가. 난 몰라 뭔 소리 했는가. 어차피 술 취하고 나도 술 취한 거야. 다 됩니다. 술 취하면 그냥 이렇게 가면서. 알겠죠? 뭔 영어가 필요한 건 모르겠어. 그래서 뭐라 그런다? 일본 애들 영어를 못하니까 이 펑션을 뭐라 해석한 게 새끼들이 기능이란 거야. 우리말로 뭐야? 분업사회. 오늘날은 기능적 사회라고 요즘 뭐라 생각해야 돼, 여러분은? 이 개자식. 해석하면 무슨 사회? 분업사회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거 여러분 나중에 내년은 저명년에 나중에 이제 2022년부터 헌법 들어가면 기능적 권력 분립이라는 게 나옵니다. 기능적 권력. 그럼 무슨 분립이야? 분업적 권력 분립을 말해. 분업. 그러니까 오늘날의 권력 분립은 상권 분립이 아니야. 상권 분립을 외친 사람은 입법, 사법, 행정이 분리됐지 않아. 무슨 그런 말을 누가 하잖아. 그럼 천놈의 새끼라. 무식한 새끼야. 지금 또 그런 말 쓰는 놈은 19세기 사람이야. 오늘날 권력 분립은 상권 분립이 아니야. 기능적 권력 분립이야. 왜? 상권 분립 같으면 국회와 정부는 분립돼 있어야 되지. 민주당 둘이 한 통속에 와서 당정협의라고 그러잖아. 그래서 오늘날은 그런 게 아니야. 기능적이라 해서 분업, 여와 야. 알겠죠? 그 다음에 언론과 이런 식으로 분업인 거 말해. 그래서 분업적 행위지배란 말은 분업이 돼 있다는 거야. 분업. 니는 요만큼 하고 나도 이만큼 하고. 일심동체지. 분업돼 있으니까. 그래서 뭐라 그래? B와 A는 뭐다? 공동 뭐라고 한다? 정범이라고 불러.
행위지배가 세 개가 있다. 무슨 지배, 무슨 지배? 실행지배는 실제 행위를 누가 한다고? B가. 그래서 뭐다? B의 단독 정범이고, 의사지배는 실제 행위는 누가 해? A가 해. 그러니까 A가 직접 했으니까 A는 무슨 범? 직접 정범. B는 뒤에서 조정만 했지. 간접 정범. 기능적 분업이 됐어. 둘이 같이 한 거나 마찬가지지. 둘이 같이 했잖아, 분업해서. 그러니까 뭐가 돼? 공동 정범이라고 한다. 자, 됐지? 그러면 행위 지배를 못했어. 그럼 여기를 오늘 행위 지배를 못했으니까 뭐라 그래? 우리는 여기를 공범이라고 한다. 됐지? 맞죠? 공범과 단독 정범입니다. 단독범에 공범과 정범의 구별은 우리나라 통설과 판례는 뭐로 해? 행위 지배로 합니다. 행위 지배가 있으면 무슨 범? 정범. 없으면 뭐라 그런다? 공범이라고 합니다. 됐죠? 자, 그럼 공범 들어가 봅니다. 이 공범은 정범과의 관계에 행위 지배가 없죠, 지금. 근데 그러면 행위 지배가 없으면 무슨 관계냐는 거 도대체. 공범은 정범과 도대체 무슨 관계냐? 그쵸? 무슨 관계냐는 겁니다. 아무 관계도 없다. 이걸 뭐라 그래? 공범 독립성이라 그래. 공범은 정범에 뭐 돼 있다? 독립돼 있다는 거야. 아무 관계도 아니다는 거야. 독립. 그러니까 정범이 있든 없든 관계없이 뭐만 성립할 수 있다? 공범인 교사범이나 종범만 성립할 수 있다. 이걸 뭐라 그래? 공범 독립성설. 그 짜 그대로 공범 뭐가 있다? 독립돼 있다. 공범 독립성설. 그 다음 공범은 정범에 종속돼 있다가 뭐야? 공범은 정범에 있어야만 종속돼 있다. 정범 성립에 뭐가 돼 있다? 종속돼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정범이 없어 뭐가 없어? 공범이 없다. 이걸 뭐라 그래? 종속성설이라 그래. 알겠지? 우리나라 판례는 종속성설입니다. 판례입니다. 그래서 별말이 없으면 뭐로 가야 돼? 판례로 가야 됩니다. 맞지? 자, 독립성설입니다. 그러면입니다. 이제 시험에 뭐라고 나오냐 이 말입니다. 시험에. 이제 보통은 이제 종속성 이렇게 나옵니다만은 시험에 개념으로는 잘 안 나옵니다. 개념 나오면 그것도 쉽잖아요. 왜? 독립성설은 공범은 정범에 뭐 돼 있다? 독립돼 있다. 그러니까 정범이 없어도 공범만 성립할 수 있어 없어? 있다. 이게 독립성설이고, 종속성설은 정범이 뭐가 돼 있어? 종속돼 있다. 정범이 있어야 뭐가 있는 거야? 공범이 있다. 맞잖아요. 이건 쉬운 말이야. 요것이 시험에 나왔는데 틀렸다는 것은 겁을 먹고 있는 거야. 이거는 겁먹을 필요가 없어. 지금까지 한 것은 전부 그림에서 자꾸 나와. 여러분이 이쪽이 이제 원래가 좀 까다롭다는 느낌이 들었기 때문에 책은 막 어렵게 돼 있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혼자서 사람이 그 첫인상이라는 게 있잖아. 이걸 어렵게 한번 느껴버리면 이거 시험에 나오면 뭐 움츠려 들어. 그래서 충분히 알 수 있는 거 틀린단 말이야. 움찔 필요 없어요. 그대로 나가면 돼. 자, 이제 좀 더 까다로운 시험은 이걸 물어보고 나중에 할 건데, 봐봐. 상식적으로. 상식으로 볼게요.
B가 A에게 살인을 교사했습니다. 야, 사람 하나 죽여라 그랬어요. 얘가 거절했습니다. 나 못한다 그렇게. 못한다 그랬어요. 나 못한다. 그걸 뭐라 그러냐면 교사가 뭘 했어? 실패했죠? 실패한 뭐라 그런다? 교사라 그럽니다. 교사가 뭘 했어? 실패 제가 거절해버렸으니까. 맞죠? 여기를 이제 31조 2항인데 이 경우 이 법에서 얘만 처벌합니다. 얘는 뭐로 처벌하냐면 살인 예비죄로 처벌합니다. 실패한 교사예요. 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나오죠? 처벌합니다. 됐죠? 위험이 아니라 사망입니다. 그 다음에 자살을 교사했어요. 얘가 자살했어요. 자살한 건 죄 아닙니다. 얘는 처벌합니다. 뭐로? 자살 교사죄로 처벌합니다. 252조입니다. 여기까지 되죠? 여기에 대해서는 둘이 싸울 거 아닙니까? 얘하고 둘이 싸울 거 아니에요. 이건 참고적으로 우리나라 소설입니다. 우리나라 일부 학자들이 있어요. 유명한 학자들 많습니다. 독립성설에. 뭐 지금 그분 아마 이제 아직 안 돌아가서 석자 교수랄 겁니다. 아마 고대 나왔던 김일수 교수랄지. 그럼 둘이 싸울 때 이제 독립성설에서 이걸 비판합니다. 야, 너네들 말대로 하면 지금 얘가 정범이 없죠? 정범 아니죠, 얘 지금. 맞죠? 근데 법에서 얘는 처벌하죠. 예비무죄로. 얘는 자살 교사 처벌하잖아요. 이걸 왜 처벌하냐? 정범이 없는데 말입니다. 설명해 봐라는 겁니다. 31조 제3항과 252조 설명해 봐라는 겁니다. 이것은 설명하기 까다롭죠. 얘들은 정범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 31조 이 3항이나 252조 규정을 얘들은 뭐라 그래? 당연한 거 아니냐. 정범이 없어도 뭐야? 사람을 죽이라고 시킨 놈은 나쁜 놈이야, 착한 놈이야? 나쁜 놈, 교사가 반사회적 아니냐 이 말이야. 자살 자체가 반사회적이지 않냐? 교사 그 자체가 범죄지 않냐는 거야. 처벌한 건 당연하지 않냐? 그래서 31조 3항이나 252 규정을 뭐라 그래? 당연 규정을, 당연 규정. 너무나도 당연한 규정이다. 우리가 당연한 말 한 번 더 조심해라는 걸 뭐라 그래? 주의라 그러죠. 주의 준다. 주의 규정으로 봅니다. 당연 규정 또는 무슨 규정? 주의 규정이라고 시험에 나와요. 그에 대해서 종속성설입니다. 종속성설이 설명이 어렵죠. 우리가 설명이 어려우면 뭐라 불러? 야, 그건 특별한 거야, 인마. 그건 예외야. 이럴 수도 있지. 그 얘기는 무슨 규정? 특별규정, 예외규정이라고 부릅니다. 이해되죠? 특별규정 또는 무슨 규정? 예외규정이라고 합니다. 이거 사망 또는 이것이면 이건 특별한 경우다. 이건 이 조항이 특별해, 얘만. 어떻게 특별하냐 그랬더니, 여기는 얘가 자체가 지금 뭐가 아니야? 정범이 아니라는 거야. 정범이 아니다. 얘 자체가 정범이라는 거야. 그래서 얘를 교사죄로 처벌 안 하고 뭐야? 그냥 살인 예비죄 정범이라는 거야.
알겠지? 총칙에 뭐가, 둘이 필요한 뭐가 아니다. 공범관계가 아니라는 거야. 공범관계가 돼야만 뭐가 있어? 종속이란 말이 나올 건데, 이 경우는 요 둘이 관계가 공범과 정범관계가 아니라 비 자체가 혼자가 뭐다? 단독범이라는 거야. 뭐 특별히 이르게 있다, 법에가. 그래서 무슨 규정? 특별 규정이라고 불러. 특별 규정이다. 몰랐죠? 자체가 정범입니다. 이렇게. 어쨌든 통설과 판례는 공범이 성립하려면 공범, 요것이 인정되려면 뭐가 있어야 돼? 정범이 뭐가 돼야 된다? 성립이 돼야 돼. 무슨 설? 종속성설. 공범은 정범의 성립에 뭐가 돼 있다? 종속돼 있다. 무슨 설? 종속성설. 처벌 아니야. 성립입니다. 성립. 그러면입니다. 이 정범의 성립 단계를 한번 볼게요. 성립 단계. 범죄가 성립하려면 제일 먼저 범죄를 해야지 되겠죠. 그걸 구성요건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이 사람을 살해하는 것은 이제 구성요건에 해당한다 그래요. 살인죄 구성요건에. 그럼 사람을 죽인다고 다 살인죄가 되는 건 아니에요. A가 사람을 죽였지만 살인죄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왜? 정당방위일 수도 있잖아요. 위법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구성요건, 위법성이 있어야 되고, 위법성이 있다고 다 범죄되는 건 아니에요. A가 뭐 한다? 적어도 책임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14세 이상이 돼야 돼요. 12살짜리가 사람 죽이면 무죄입니다. 사람을 죽였어요. 살인죄 맞아요. 위법성도 있어요. 하지만 책임이 없으면 뭐가 돼? 무죄가 됩니다. 무엇도 있어야 돼? 구성요건, 위법성, 무엇도 있어야 된다? 책임까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정범이 어느 정도 성립해야만 공범이 성립하냐 이 말입니다. 지금 현재 구성요건만 있으면 공범이 된다는 설도 있고 있는데 여기를 이제 최소한이라 그러고 최소한 정범 뭘 해야 돼? 구성요건 있어야 된다는 걸 뭐라 그래? 최소한 종속형식. 정범은 구성요건과 위법성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 공범이 성립한다가 뭐라 그래? 제한종속형식. 이거 우리나라 통설입니다. 판례고. 그러니까 이 경우 정범이 구성요건과 위법성만 있으면 성립하죠. 처벌 안 돼도 관계없어. 책임까지 있어야 된다. 우리 극단이라고 합니다. 극단. 초극단까지는 할 게 없습니다. 극단. 종속형식. 뭔만 하고 있으면 돼? 두 개. 제한종속형식과 극단종속형식. 몰라도 관계는 없습니다. 자주 나오는 데는 아니니까. 자, 이래놓고 문제를 좀 보겠습니다. 공범에 대한 설명이다. 적절치 않은 거. 금품에 공여한 자에 대해 따로 처벌 규정이 없는 이상. 아까 좀 뭐죠? 금품 공여는 받는 사람과 주는 사람이 무슨 관계다? 대항범이라고 그랬습니다. 공여 행위는 그 대항적 행위 존재로 필요하는 상대방 범행에 대해서 공범관계가 성립되지 않고 오로지 금품을 공여한 자의 행위에 대하여만 광야하여 그 공여 행위를 교사하거나 방조한 행위도 상대방 범행에 대해서 공범관계가 성립된다. 여러분, 1번이요. 좀 요 그림을 좀 그려놓고, 이건 이제 다시, 이건 새로 하면 되니까, 공경우니까. 요게 무슨 말이냐면 약간 좀 여러분 읽기가 좀 까다로울 수도 있는데, 이 말입니다, 지금 현재. 자,
얘가 지금 공여자입니다. 지금 요 둘 관계는 무슨 범위라고 했어요? 대항범위입니다. 그러니까 요 둘 사이는 공동정범, 교사범위 될 수가 없죠. 그러나 어느 일방에 대해서 가담하는 제3자는 얘하고 뭐가 될 수 있어? 공동정범, 교사범, 종범이 될 수 있다 그랬습니다. 맞죠? 그러면 어느 법 규정에 얘에 대해서는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지금. 그러면 이 제3자는 만일에 교사나 종범이 되려면 아까 방금 배웠다시피 우리나라 판례가 뭐가 있어야 돼? 정범이 있어야 되죠. 정범이 성립하지 않으면 얘도 뭐 한다? 처벌을 못합니다. 얘는 이 사람에 대한 뭐야? 공범 아니죠. 누구한테 가담했으니까? 얘한테 이 말입니다. 지금 공여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으면 처벌 못하는 것이지 공여자 상대방에 대한 공범이 되는 것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 말입니다. 여기 조금 말을 좀 어렵게 써놨어요. 헷갈리기 쉽게. 그 다음에 2번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자의 범죄가 성립하지 않으면 기부하는 자입니다. 기부받는 자입니다. 받는 자가 정치자금법이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받더라도 부정수죄가 아니다? 아니죠. 받는 사람과 하는 사람은 별개죠. 정범과 공범 문제가 아니에요. 각각 별개입니다. 그래서 기부하는 자가 범죄 성립되지 않더라도 기부받는 자는 범죄가 성립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왜? 둘 관계가 뭐야? 임의적 공범이 아니기 때문에. 그 다음에 3번 정범이 성립하려면 교사범이 뭐가 돼 있어야 돼? 성립은 교사범의 범죄 일부를 구성할 뿐만 아니라 나중에 배우겠지만 교사범 성립하면은 정범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지금 어차피 가로지 뭐라 했을까? 판례가 다 돼 있겠지 지금 현재 문제가. 우리 판례가 무슨 소리야? 종속성 소리야. 교사범이나 종범이 되려면 뭐가 있어야 돼? 정범이 성립하고 있어야 돼. 의사가 직접 환자를 진찰하지 않고 처방전을 작성해 교부한 행위와 대항범 관계에 있는 처방전을 교부받는 행위죠. 당연히 대항범이니까 총칙상의 공범이 적용될 수가 없겠죠? 다음 설명 중 옳지 않는 것은 자 세무사법의 직무상 비밀 누설죄는 비밀을 누설한 것으로서 세무사와 공모하여 세무사로부터 직무상 비밀을 전달받은 세무사인자. 대항범이죠. 전달받은 사람이니까 공동정범이 될 수가 없다. 1번 틀렸네요. 맞죠? 그 다음에 2번입니다. 2번 아직 안 배웠는데 이건 안 나올 겁니다. 농협협동조합법 선거법에는 호별방문죄라는 게 있는데 호별방문죄. 그러니까 호별이 뭔지 개인집 방문하지 말라는 거 선거하면서 임원이 대거한 자는 이 호별방문하지 마라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임원 아닌 사람이 방문하면 어떻게 하냐 이 말입니다. 법에는 누가 방문하지 말라고? 임원이 되고자 하는 자. 그 임원이 되고자 하는 자가 아닌 자가 방문한 것은 뭐가 아니다? 이 법으로 처벌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법에는 뭐로 되어 있으니까 임원이 되고자 한 자인데 이건 나중에 신분할 때 보도록 하고. 의료법의 무면허 의료행위란 면허 없이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경우로서 면허 있는 의료인이 면허 없는 의료행위에 공모하여 가공한 경우. 어디에 가담했다고? 의료행위에. 대항범 아니죠? 무면허 의료행위의 대항범은 누구야? 면허 없는 사람과 환자가 대항범이야. 그러니까 무면허 의료행위 어느 일방에 가담할 수 있죠. 그럼 뭐가 돼? 의사는 무면허 의료행위 무슨 범위 된다?
공동정범이 된다는 거야. 변호사 아닌 자에게 고용되어 법률사무소 개설 운영에 관여한 변호사 행위입니다. 설사 이것이 총칙상 공모, 교사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이거는 공범이 아니죠. 총칙 공범이 아닙니다. 무슨 범이니까? 대항범이니까. 공범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는 것. 공범 종속성설에 따르면 종속성입니다. 아까 실패한 교사는 당연 규정입니까? 특별 규정입니까? 특별 규정. 아, 그건 당연해. 이건 아까 뭐라고? 독립성설. 지금 기도된 교사, 아직 효과 없는 교사는 안 배웠지만 아까 실패한 교사는 뭡니까? 예비모로 처벌하잖아요. 왜 그러는가 했더니 독립성설은 그거 당연해. 교사가 반사회적이니까. 종속성설은 뭐라고? 설명은 약간 특별한 거야. 특별 규정. 그래서 1번이 틀렸네요. 극단 종속 형식에 따르면 경감부는 약간 좀 문제가 아무래도 경찰직보다는 한 단 좀 위에 대해 맞겠죠? 간부시험이니까. 그래서 조금 어려울 수는 있어요. 자, 봐봐. 아까 극단 종속 형식은 여기죠. 정범이 뭐가 있어야 돼? 책임까지 있어야만 뭐가 된다? 공범이 성립한다가 무슨 형식이야? 극단 종속 형식입니다. 갑이 만 14세 소년을 부추겨 시계를 13살짜리면 여러분 책임 능력이 없습니다. 14세 이상이 돼야만 책임 능력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절도 교사범이 될 수가 없죠. 그럼 뭐가 되냐? 나중에 처벌되지 않은 사람을 이용한 간접정범이 됩니다. 그래서 간접정범이 되고요. 그 다음에 3번. 거래 상대방의 대항적 행위의 존재를 필요로 한 유형의 배임죄. 이거 대항범 아니라고 했죠. 대항 행위 한 유형에 불과하다 그랬잖아. 여기는 대항범이 아니까 가담한 사람은 공동정범이 될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가담하면은 공동정범, 교사범 될 수도 있다. 4번 누설행위입니다. 누설행위는 대항범입니다. 그래서 누설 받는 자입니다. 누설하는 자와 누설 받는 사람은 무슨 관계야? 대항범. 받는 사람에 대해서는 총칙상 공범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필요적 공범에 대한 설명이다. 적절치 않은 것은 뇌물공여죄와 뇌물수수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자, 공여죄와 수수죄는 무슨 관계다? 대항범. 각각 별개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모두 행위가 범죄가 성립돼야 된다. 공여죄가 성립하려면 수수죄가 성립이 된다. 아니죠? 맞잖아요. 무슨 정범공공 관계 아니라 뭐가 성립해야 각각 무슨 관계다? 별개입니다. 공여죄는 공여죄, 수수죄는 뭐다? 수수죄입니다. 공동정범이 아니라는 거야. 네가 성립해야만 내가 성립하는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맞죠? 아까 임의적 공범이 돼야만 종속성설에 의하면 정범이 성립해야 뭐가 돼? 공범이 성립하고 이건 다 무슨 관계다? 임의적 공범이 쓰는 말이잖아. 필요적 공범 별개란 말이에요. 이 말이고요. 누설죄, 누설한 경우와 누설 받는 사람입니다. 총칙상 공범 아니죠? 2번도 틀렸습니다. 변호사가 변호사 아닌데 이거 아니다 그랬어요. 총칙상 공범 아니고. 4번 세무사 직원 또 비밀을 누설 받은 자입니다. 공동정범에 해당되지 않지요. 받는 사람이. 3번 이번에 1차 경찰 문제였어요. 다음에 관한 설명이다. 적절치 않은 것은 변호사 아닌 갑은 변호사를 고용하여 법률사무소를 개설 운영하기 위하여 평소 신분 있는 회사원 병을 찾아가 변호사를 소개해달라 부탁했다. 이에 병은 변호사 을을 추천해 주었고 변호사 을은 갑의 제안을 승낙한 후 갑에게 고용되어 법률사무소를 개설했다. 문제 멋있게 나왔네요. 요즘에 경찰직 문제 최근에 가장 멋있게 나옵니다. 봐봐. 갑은 변호사 아닌 자죠. 변호사는 누굽니까 지금? 이 새끼 누구야? 을.
요 둘 사이가 지금 무슨 관계다? 대항범이죠. 변호사 아닌 자와 변호사. 맞죠? 이게 둘이가 대항범이야. 그리고 지금 누구지? 회사원 병은 지금 뭐예요? 제3자죠. 여기에 가담했나? 병이 지금 어디 가담했어? 가담했죠. 변호사, 병은, 일방에 가담한 사람이잖아. 1번입니다. 변호사법에서는 변호사 아닌 자가 변호사를 고용하면 처벌하죠. 2번. 갑이 변호사를 고용하여 법률사무소를 개설 운영하는 행위에 대해서 갑은 변호사를 고용하고 을은 갑에게 고용된다는 서로 무슨 관계다? 대항적 관계죠. 맞죠? 변호사 아닌 자. 3번. 갑에게 고용되어 법률사무소를 개설 운영하는 변호사 을의 행위는 형법 총칙상 공범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을은 설사 얘가 서로 교사방기를 했다 할지라도 얘 둘 사이는 뭐가 아니다? 총칙상 공동정범, 교사범, 정범이 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없습니다. 병이 변호사 아닌 갑을 교사방기한 경우 얘는 뭐야? 공범이 될 수 있어 없어? 답 몇 번입니까? 4번이 틀렸네요. 맞죠? 그래서 보통은 얘가 나온 적이 없었죠. 문제 보니까 최근 18년 동안에. 맞죠? 아니면 아까 뭐가 나왔더라? 무면허 의료행위에 의사가 가담한 경우, 의사는 무면허행위 뭐가 될 수 있다? 이건 나왔지만 변호사는 처음 나왔죠. 문제가 만들었죠. 맞죠? 그러나 우리는 충분히 맞을 수가 있어야 되겠죠. 아차지만은, 그러니까 시험 볼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문제를 좀 무시한 경향이 있어야 됩니다. 겁먹으면 안 됩니다. 겁먹지 말고 시험 볼 때는 항상 좀 약간 무시해야 돼. 이딴가? 이런 식으로 해야 돼요. 그래서 뭐 자만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게 뭐다? 두려움을 가지면 안 돼. 시험에서는. 이런 것쯤이 항상 그래야 됩니다. 그래야 눈에 보여요.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가 영어를 좀 못하면 점수가 잘 안 나온 이유가 그래서 그래요. 자기 실력 발휘가 안 돼. 시험 항상 우습게 얘기해야 돼. 이딴 것 이래야 된단 말이야. 조금 있다가는 공동정범 하도록 할게요.